네, 제가 계속 국회 상황 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은 오늘도 정치권에서 뜨거운데 유정아 상황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6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34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중에 처리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오늘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했죠. 6시에 출국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박 장관이 이렇게 치열한 외교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본회의 시간 좀 늦춰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5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여할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할지를 논의합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요. 안 그래도 냉랭한 국회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요. 169석의 민주당의 처리 방침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단독 처리는 협치를 포기하는 거다라면서 강한 항의 이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조문이라든지 유엔 총회 100여 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를 그런대로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해임 건의안을 기어이 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해임 건의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 내도 해임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네, 국회에서 만약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되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해임 건의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정부의 대통령에게 내는 것이고요. 그 해임 건의가 되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판단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박진 장관 또한 이것이 처리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 총체적인 외교 3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당장은 받아들일 생각 없어 보이는데요.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축켜 세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왜 박진 장관이 해임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죠. 지난 순방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인데 왜 박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정의당도 이번 표결에는 불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순방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이 조문이 없는 조문 외교, 부실했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장관 해임까지 갈 일이냐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었나라는 의문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작업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해임까지인가. 네, 민주당은 총체적 외교 부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인데요. 현실적으로 국회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장관뿐이라는 겁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은 박진 장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할 것은 박진 장관밖에 없거든요. 외교안보실장이나 김태호 1차장이나 의전팀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비서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권한이 없어요. 네, 장관 해임 건의안 첨예한 여야 갈등의 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잠깐 그때 그 사람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모두 6번입니다.
유일하게 직을 유지한 사람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인데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김 장관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 직후에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시골 출신의 이 지방학교를 나온 흑수저라 무시를 당했다라면서 청문회에서 본인을 공격한 언론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분노한 야 3당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결국 통과까지 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다면서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은 유야무야 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 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직전의 해임 건의안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거였습니다. 해임이 건의된 이유요. 당시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 화형 시위를 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은 건데요. 당시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해당 사건 한미 관계에 파문을 일으킨 건 맞지만 경찰청은 행자부의 독립 외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관으로 이 김 장관을 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해임 건의안이 지나치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결국은 김 장관이 사표를 내면 수리를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여론에 따른 겁니다.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논쟁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두 번째 듣기 평가를 또 하게 됐습니다. 비속어 발언의 핵심인 이 땡땡들 없었다 혹은 안 들린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XX들도 전문가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인지 이 XX가 뭐인지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허리는 상황이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도 이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박 의원님도 그거 안 들리세요? 저도 정확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이 땡땡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가 맞다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미 있었죠. 이 땡땡들이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요.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니까 나도 안 들린다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 건데요. 주로 피의자들을 상대해야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직업상 이 땡땡 발언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그 XX, 이 XX, XX가 입에 붙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호칭에 있어서 XX가 입에 붙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긴장을 푼 거죠. 평소대로 한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일이냐. 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이 모든 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처음 자막을 단 MBC가 문제라는 입장이죠. 어제는 MBC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 오늘은 MBC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검찰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자막 조작 방송이 문제의 원인이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외교 참사 조작이다 라면서 MBC 보도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태의 근원이 MBC였고 또 MBC의 그 악의성과 고의성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MBC가 특히 또 특파원을 통해서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이메일로 질문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외교 참사로 몰아갈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언론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죠. MBC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 MBC 민영화 카드까지 꺼내든 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론 통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은 대통령 스스로 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오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 민영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MBC 때리기로 국면을 전환하는 이 정부 여당의 대응이요. 여권에서도 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안 물러나고 그냥 우리 지지층을 지키고 또 MBC와 이제 싸우는 태세로 가면서 일단 콘크리트를 지키겠다. 이거 전략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될 일인데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땡땡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몰랐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나 이거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좀 했다고 그 유감 표명하고 그렇게 해명에 나섰으면 이게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근데 이제는 뭐 한 일이 없다. 뭐 저래 놓고는 무슨 누구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사람을 갖다 기소는 어떻게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과할 생각 없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기화를 이른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 없나요? 네,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받아들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곧 가결될 듯.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사과 없냐 질문에 묵묵부답.